메신저를 감시했다. 직원들 동의 없이 6개월 동안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메신저 감시에 대한 뭐 주인공이 저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저희도 처음에는 PC 카톡을 썼어요. 네, 회사에서. 유료를 전화를 하니까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그런 감사 기능이 있었어요. 들여다 봤죠. 아, 역시 돈을 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구나 하고 들여다 봤는데 그 직원들이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타임스탬프로 계속 찍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좀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난 6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막 조롱, 그때 슈돌 출연한 거에 대한 막 비아냥, 그거를 보고 제가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드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슈돌 나간 거 가지고 아들 앞세워가지고 뭐 돈 번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자기들한테 뭐 잔소리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은 주은이 똥 안 싸고 뭐하니, 똥 싸면 네가 똥을 싸야 네 엄마가 멈춘다, 약간 이런 식. 눈이 뒤집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요일에 밤을 새서 봤어요. 6개월치의 대화가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관리자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막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남, 소추, 네이버 라인웍스 관리자에서 배웠어요. 그 단어를.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 나는 한남 새끼 옆에 앉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뭐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야 형욱이 지나간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게. 사실 4명 정도가 있었는데 1명은 그 전에 유료로 변환되기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회사에서 이런 대화를 회사 메신저를 사용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정말 얼음 같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얼어있다고 느끼긴 했어요. 되게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걸 느끼긴 했어요. 직원들의 갑질 폭로로 인해 논란 중인 강영욱이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영욱의 유튜브 채널 강영욱의 보듬TV에 해명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은 공개 5시간 만에 170만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의 강영욱 의혹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강영욱의 해명 영상으로 인해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사내 메신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강영욱의 배우자는 메신저의 내용을 전체 공개하지 않고 몇 가지의 단어와 몇 마디 말을 공개했습니다. 사내 메신저의 4명의 여직원이 한남, 소추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영욱은 물론이고 같이 일하는 남직원도 모자라 아동인 강영욱의 아들까지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단어이고 소추는 한국 남자의 작은 성기를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인데요.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쓰는 말은 한남, 소추를 비롯해 한남충, 한남유충, 한남재기에 민기에 등이 있습니다. 한남충은 한국 남자를 벌레에 빗대어 조롱하는 말이며 한남유충은 어린 남자아이를 벌레에 빗대어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남재기에는 한국 남자 죽어라는 뜻으로 과거 성재기라는 페미니스트의 적이었던 남자가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구걸하면서 퍼포먼스로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너희도 성재기처럼 죽어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민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 조민기가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조롱하는 의미이며 너희도 조민기처럼 죽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영욱의 배우자가 밝힌 이들의 대화 내용은 회사가 돈이 없고 사무실이 작아서 냄새나는 한남 새끼 옆에 앉아야 한다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강영욱의 배우자가 인지하기 전까지 수개월 내지는 수년간 지속된 것입니다. 페미니즘의 의미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뜻인데 약 10년 전부터는 그 의미는 퇴색됐고 요즘의 페미니즘은 무조건적인 남성 혐오와 여성 우월주의를 의미합니다. 페미니스트에게 한국 남자는 무조건 죽어야 할 존재이고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며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인 아버지를 우레비, 느개비라고 비하하며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재미와 분풀이를 위해서 남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은 본인들은 남들을 그렇게도 헐뜯으면서도 남들이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저지르고 있는 일을 진실되게 이야기해도 거짓말로 매도하면서 깨끗한 척하며 우르르 쫓아가서 실력을 행사합니다. 철없는 애들이 한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3, 40대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 문제를 걱정하고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포장하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 단순한 재미와 자극적인 쾌감을 위해 남자를 조롱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임으로 변절된 지 오래입니다. 많게는 80만 명 이상의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30대 이상 40대까지의 여성 중 상당수는 이런 페미니스트로 보입니다. 저는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행동이 상당히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100%를 얻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200%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100%를 얻으려는 영특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했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의 페미니스트를 보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30대 이상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수가 많은 직종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방송국 작가와 디자인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방송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확실한 증거나 과학적인 결과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감성파리로 선동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JTBC 사건 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누구보다 증거주의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게 보도해야 할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JTBC의 강영욱 후속편에는 한남, 소추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쓰레기로 보일 수 있는 불리한 내용들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방송에서 피해 호소인은 2016에서 2018년도에 있었던 일로 정신과를 갔다며 약봉지까지 가지고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방송 내용에 직접적으로 병원을 다녀왔다는 말은 없었으나 빈 약봉지 여러 개를 클로즈업 해주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약봉지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 피해 호소인은 6에서 8년 전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인 강영욱을 보내버리기 위해 6년 동안 약봉지와 CCTV 화면을 보관한 악감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먹었던 약봉지를 버리지 않고 보관을 할까요? JTBC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증거랍시고 방송에 내보내주는 것이 현 시점 방송가를 페미니스트들이 장악한 결과입니다. 이들에게는 증거보다 감성파리가 중요합니다. JTBC 사건 반장은 피해 호소인의 주장일 뿐입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강영욱의 잘못을 기정사실로 못 박아놓고 방송했었는데요. 강영욱의 해명이 나온 현재는 화난 대중의 비난을 피해 쥐 죽은 듯 조용한 상황이며 강영욱에 대한 사과 방송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JTBC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며 사과 방송을 하라는 댓글들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강영욱은 해명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함께 일했던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강영욱의 해명 이후 논란을 제기했던 피해 호소인 측은 또 다른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듯 피해 호소인 측이 논란을 계속 야기한다면 강영욱 측은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차 가해라는 말입니다. 모든 논리와 증거는 2차 가해라는 단어 앞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이들은 단결하여 강영욱을 물어뜯으며 무조건 피해 호소인을 싸고 돌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증거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남자는 죽어야 하고 여자는 지켜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범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는 가평계곡 사건의 이은혜를 옹호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며 8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 카페에서 회원들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론이 강영욱에게 돌아간 결과 이제 곧 마법의 단어 2차 가해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강영욱 측은 메신저에서의 조롱과 혐오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 이 내용들은 재판정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정을 취재한 기자를 통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정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